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너무 재밌어요.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니야, 안 되겠어. 이거 진짜 너무 길티 플레저야. 고전, 좋은 고전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읽은 고전. 그런 것도 안 쳐주죠. 그런 거는 안녕하세요, 토리코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제가 고전들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책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읽었던 책들도 뭐 모아보면 또 많으니까 뭐랄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서 작품들 중에서 영국 작가들로 조금 국한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좋아했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 왜 여태 이 책을 소개를 안 했을까? 그냥 이렇게 제 책장 정리할 때는 잠시 스치고 이야기를 했는데 책을 한 권 한 권 들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스팟라이트를 제가 준 적이 없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고 알찬 책들이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내용보다는 그냥 나는 이 책은 이렇게 좀 받아들였고 이런 게 좋았고 느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일단 영국 작가 하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셰익스피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근데 저는 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일단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이고 좀 그래도 좀 비슷해야지 뭐 좀 통하죠. 근데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부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의 글들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당연히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1984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만큼 이 책 자체를 너무 좋아했고, 그때 영상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일단 필체와 그리고 종이 혹은 내가 뭐 필기를 할 때 그 느낌이 진짜 너무 좋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일단 이 책 자체가 물성적으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1984 진짜 재밌어요. 이게 디스토피아라면, 이게 디스토피아죠. 그래서 이게 디스토피아라면 나는 디스토피아를 천년만년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만큼, 혹시나 이 책 잘 그래도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세니안가 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마치 우리의 어떤 과거처럼 사람들의 어떤 대화, 사람들의 사상 이런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때처럼, 그리고 지금의 북한처럼 국민들의 모든 행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 사상 이런 것까지 다 통제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마치 그냥 사람을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하냐면,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탈탈탈 털어낸 느낌이었어요. 정말 사람이면 모름지기, 본인만의 생각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그냥 싹 쏟아져 내버리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성과 어떤 정책들, 그리고 모두가 모두의 어떤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그런 감시체제가 막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주인공인데, 사실 이 사람은 조금 생각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되는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조지 오웰 작가는 북한에 갔다 온 게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의 현 북한이 하는 걸 똑같이 여기다가 적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자꾸 북한이랑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진짜 북한에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판에 박은 걸 그대로 풀어주는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재미가 있어요. 이 책이 좋은 책, 고전, 재미가 있어요. 저 오늘 가지고 온 책들은 진짜 재미가 있는 책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른 책들도 같이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었어요. 아니야, 안 되겠어. 내가 지금 고전, 좋은 고전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읽은 고전, 그런 고전들만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의미 없다고 해도 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1984도 재밌고, 그리고 뭐 나는 왜 쓰는가에서 이제 이 조지 오웰이 하는 말도 되게 울림이 있고, 촌철살인 같은 아주 메시지가 확실한 말들이었고, 그래서 1984가 사실 이 책에서 이만큼이고 끝에 요만큼이 작은 다른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84를 추천하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은요. 두 번째 책 제가 아니 나 왜 이 책을 소개 안 했지?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짜자잔!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사실 정확히 하면 아일랜드인입니다. 근데 이제 잉글랜드계 아일랜드인이라서 아일랜드 작가 치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줄거리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내 주인공은 4개의 국가로 갑니다. 아주 작은 나라 소인국, 거인국, 그리고 그 천공의 섬 라퓨타 같은 그 하늘에 떠있는 국가, 그리고 2024년 국제도서전에서 이제 주제로 삼았던 후이눔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끄는 국가가 나오는데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한 중학교 정도만 되면 어린이판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으로 걸리버 여행기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는 아주 얄궂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작가가 말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뭐 또 너무 어린 사람이 보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재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책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잘 읽었거든요.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면 우리의 어떤 뭐 재밌는 특징이 됐건 나쁜 특징이 됐건 잘 못 보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자 한국인들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좋은 말도 재밌고 나쁜 말도 아 그치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잖아요. 기준도 다르고 그곳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곳의 정책도 다르고 진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그냥 조금 나라가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다른 세상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그게 뭐 좋든 싫든지 간에 어떤 특징들이 너무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어느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찾다가 일단 스티커가 막 붙여진 부분들을 위주로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급히 봤어요. 그 중에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일단 후이눔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 이끌고 그리고 야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아주 야만인이고 무식하고 형태는 인간이죠. 인간과 아주 흡사한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말이 이끄는 나라 후이눔 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무수히 먹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도 목마르지 않을 때도 마십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소화가 너무 빨리 되거나 아예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을 파는 암컷 야후들은 특정 질병을 안고 있는데 이런 암컷과 교접한 수컷들은 성병이 옮아 뼈가 썩습니다. 이런 질병 외에 다른 많은 질병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파되고 수많은 야후가 복합적인 병을 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본 원칙은 모든 질병이 과식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경로인 항문으로든 아니면 거꾸로 입으로든 다량의 배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냄새와 맛이 극도로 끔찍하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약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자의 위장이 질색하여 곧장 받아들인 걸 내보내는데 이걸 우리는 구토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또 엄청나게 먹잖아요. 엄청나게 먹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음식을 시키면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걸 읽었죠. 음식을 시키고 이걸 보는데 잠시 집어넣자. 잠시 이 책은 잠시 빠이빠이 하자 생각하면서 급히 넣고 이제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우리는 좀 많이 먹죠. 사람들이 배가 안 고픈데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다른 존재,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야후, 즉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 야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저는 특히 재밌었고 너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너무 말할 게 많다라고 하는 책은 좀 안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조금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봐야 돼요. 봐야 돼. 나라가 4개가 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로는 이 책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인데요. 그 다음도 현대지성으로 갈게요. 영국 작가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누구 생각나세요? 누구? 남자 중에 좁히면 찰스 디킨스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찰스 디킨스거든요. 영국 이꼬르 찰스 디킨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는 1812년 영국 남부
포츠머스에서 태어났다. 이 책은 제가 표시한 것만 봐도 이 책의 특징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그래도 꽤 돼 있죠. 그러면 보통의 책들이라면, 제가 읽는 보통의 책들은, 잠깐만요. 보통의 책들이라면 제가 표시를 해놨으면 뭘 엄청나게 씁니다. 이거 한수희 작가님, 나 진짜 미쳐버린다. 한수희 작가님 에세이 때문에 며칠 전에도 카페 가서 한수희 작가님 책 읽다가 막 감독이. Anyway, 뭘 엄청 씁니다. 이건 조금 많이 쓴 거긴 한데 사실 이렇게 제가 붙여놓는 이상 뭐라도 쓰거든요. 이 책은 엄청 붙여놓았지만 써진 게 없죠. 그 말인즉슨 그냥 스토리 자체를 그냥 이렇게 나를 이 책에 확 실었어요. 진짜 막 이렇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쓰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었던 책이에요. 일단 이야기를 대충 하자면 올리버 트위스트 아이 이야기입니다. 아이 이야기인데 재수 진짜 지지리도 없는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이 우리 불쌍한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런 아이입니다. 구빈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고아원 같은 곳이죠. 근데 구빈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또 그때 당시 영국이 뭐 아동복지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들 못 살고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막 노상 강도들도 많고 소매치기 하는 소매치기 집단도 있고 막 도둑 소굴, 막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막 이렇게 훔치고 막 다들 그런 분위기 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 이 불쌍한 아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약하디 약한 이 아이는 구빈원으로 오게 됩니다. 구빈원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가 받는 어떤 대우는 뭐 불보듯 뻔하죠. 당연히 밥 제대로 안 줘, 일을 엄청 시켜, 뭐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좀 뭐 좀 풀리나 싶으면 억울한 일이 연루되고,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도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잠시만 읽어드리면, 어느 누가 표현할 수 있으랴. 이 병약한 소년이 향기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으랴. 답답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살던 고통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고요의 장면들이 젖어들어 찢겨진 가슴속 깊이 절해지는 신선함을, 북적대고 숨막히는 거리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 그대로 박제되어 버린 사람들,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사람들, 좁은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요소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죽음의 손길이 닿을 때면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짧게라도 대자연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쌍한 아이입니다. 딱 한 번, 한 등장 인물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돕는다고 나서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너무 병약하고 너무 힘없어 보여서 진짜 만나면 진짜 뭐 국밥 한 그릇 이렇게 사먹이고 싶은 그런 아이 있죠.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는 이 책이 찰스 디킨스의 첫 책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런 책을 쓰시는 분이라면 나 진짜 영원히 읽고 싶어,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독서 모임에서 말을 했더니 그 모임 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는 자랑이고 찰스 디킨스는 이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게 랑랑 나오는 거 보면 그 말은 사실 영국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했겠죠. 그 셰익스피어를 보는 영국인들의 어떤 시선, 찰스 디킨스를 보는 영국인들의 시선을 이렇게 잘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그냥 한국인이 표현한 것 같고요. 랑랑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고 수긍됐어요. 너무너무 잘 읽었던 책이고 진짜 재밌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좀 전에 어린아이가 걸리버 연기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책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말 바꿀게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긴 했는데, 이 책은 진짜 요 정도 읽을 수 있다면, 두께가 조금 걸리긴 하네요. 이 내용 자체는 정말 어린아이가 봐도 상관이 없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즐길 수가 있죠. 이 책에서 표현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영국 당시 거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러했구나, 어떤 알매의 대상으로 이걸 즐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진짜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쏙 빠져서 읽었던 책이라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다음 영국 하면 뭐 이 책 가야죠. 띠리리! 제인 오스틴입니다.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내용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여자 나오고 남자 나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 좀 이런 사람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뭐가 매력적이냐? 이 책은 일단 스토리 자체가 조금 우리의 일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어떤 주제 뭐 중매결혼 아니면 중매결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어레인지 해주는 뭐 그런 결혼 뭐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뭔가 이성과 잘 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때 막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흉도 보고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친구 편이 되는 추임새를 넣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친구한테 이야기가 설득이 될 테니까 그게 이 책을 읽을 때의 반응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가 우리 엄마는 아니면 우리 여동생은 내 동생은 왜 맨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하면 그니까 진짜 걔 왜 그러니? 걔들은 꼭 그러더라 이렇게 흉을 보고 결혼은 이렇게 됐을 때 난 결혼하고 싶지 나는 지금 부모님이 하란다고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가 완전 헬조선 아니죠. 헬 영국이라서 나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자기 신세 한탄하는 친구 그때 내가 할 추임새 그게 사실 이 책을 읽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베넷의 목소리를 빌려서 뭐 달스를 욕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서술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편협한 인간인가를 막 욕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친구한테 듣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키울 때 무조건 복종만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그를 아주 비굴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비굴한 성격은 이제 머리는 나쁜데 사람들과 별 교제마저 하지 않는 사람 특유의 자만심과 예기치 않게 일찍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부심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상쇄됐다. 그는 헌스퍼드의 목사 자리가 비었을 때 때마침 운 좋게도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 추천되었다. 그 바람에 그는 영부인의 높은 지위에 대한 존경심과 후원자인 그녀에 대한 숭배에 자만심, 성직자로서의 권위의식, 그리고 교구 목사로서의 권리 등이 마구 뒤섞여 오만과 아첨, 잘난 체와 비굴함의 혼합물이 되었다. 그래서 또 남의 이야기, 남의 연애 이야기, 남의 고민 이야기 들으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4권이고요. 영국 작가들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했고 이야기 자체로 너무 재밌는 책을 벗어나서 이 작가의 어떤 생을 알아야 의미가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안 쳐주죠. 책 안에서 책으로 충분한 책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재밌는 책 많이 읽고 있는데요. 얼른 읽고 느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